안녕하십니까. 신경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. 그럼 내가 이제 두통을 자주 앓고 두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두통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치료를 해야 될까가 이제 항상 좀 숙제 같은 부분이실 텐데, 일단은 제가 가장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두통이 2차성 두통인지 원발성 두통인지, 원발성 두통이라면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 원인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통은 항상 유발 요인이 있어요. 두통이 뭐 24시간 계속되시는 경우는 한참 악화가 된 뒤니까 대부분의 두통을 겪으시는 분들은 내가 괜찮다가 두통이 갑자기 악화되는데 그 악화되는 원인이 뭐냐를 이제 내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두통 일기를 좀 써보시는 게 좋아요. 내가 어느 날 두통이 이제 몇 점 정도의 두통이 있었느냐. 점수를 매기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간단하냐면 하나도 안 아픈 걸 1점으로 두시면 되고, 이제 10점은 엄청나게 아파서 응급실을 달려가야 되는 증상 정도로 두고 그 중간 어디에 내 점수를 주관적으로 매기시면 됩니다. 그래서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통 일기를 쭉 쓰시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두통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 같으면 이제 생리 주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이제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술은 굉장히 중요한 유발 요인이죠.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건, 내가 두통이 좀 자주 생기는 편이다 그러면 유발 요인 조심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신 게 약물 남용을 하시는 것, 그것을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 머리는 아픈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약을 남용하지 말라니 그럼 참아야 하는 것이냐? 그렇진 않습니다. 적절한 진통제를 적절하게 쓰시면은 이제 문제없이 두통을 잘 관리하실 수 있죠. 그럼 진통제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써야 하느냐? 일단은 내 두통이 이제 어떤 타입인지를 알면은 두통의 타입에 따라서 이제 잘 드는 진통제가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적절한 진통제를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알고 계셔야지 되겠죠.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병인지 진단받았고 무슨 약을 비상약으로 먹어야 될지를 갖고 계시다면,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복용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진통제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참아보자. 그리고 이제 참다 도저히 못 참으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, 내가 무슨 병인지를 다 안다면은 잘 관찰을 하시면 이게 두통이 오겠구나 하는 느낌들을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알 수 있으세요. 특히 메스메스하거나 구토가 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럼 이걸 몇 번이나 먹어야 하느냐? 일주일에 2번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달은 가능하면 4번 이내로 복용을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두통을 잘 치료하는 이제 기준점이기 때문에, 진통제를 한 달에 내가 서너 번 정도 먹고 나머지는 거의 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 진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, 가장 좋은 치료는 내가 갖고 있는 두통을 악화시키지 않는 거겠죠. 어쨌건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이제 어떤 유전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을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악화되냐를 잘 알아서 그럴 때 이제 악화 요인을 조절해서 두통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악화 요인들이 있느냐? 자, 잠을 못 자는 것이 두통 악화 요인의 1번입니다.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. 잠도 잘 수 있고, 운동도 할 수 있고,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, 뭐 건강식품을 먹을 수도 있지만, 그 중에서 정말 하나만 골라보라고 한다면 우리의 뇌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수면이 부족한 경우는 당연히 두통이 많이 생길 수 있고,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불규칙한 것도 이제 두통을 유발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수면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 중요하고, 술도 굉장히 중요한 두통 유발 요인 중에 하나인데, 이제 모든 술들이 안 좋지만은 특히 이제 레드 와인 계열의 술들이 특히 혈관성 편두통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.
스트레스는 뭐 당연한데 이제 신체적 스트레스, 우리가 생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무리를 했다든지 이런 신체적 스트레스도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, 심리적 스트레스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. 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심해라, 이 말은 약간 공허한 얘기예요. 어떻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심할 수가 있겠어요? 안 받아 그런다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. 자, 이제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.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. 그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몸을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등산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.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.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당장 등산을 가야 돼,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호흡 명상법입니다. 이제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는 언제나 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하고 있는 거고, 그 호흡에 집중을 하는 아주 짧은 명상, 뭐 한 2, 3분도 괜찮습니다. 왜 우리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 심호흡하라 그러잖아요. 그게 이제 호흡 명상의 한 방법이기도 한데, 이제 호흡 명상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즉각 좀 너무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는데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만약에 내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심하다면 그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. 카페인, 그다음에 약물 과다 복용, 이런 거 두통 악화 요인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만성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만성두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병원에 많이들 오시는데 굉장히들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만성두통이 아니어도 만성두통으로 가실 잠재적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잘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만성두통으로 안 가게끔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